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희식입니다. 기업 경영혁신의 과제선정법 제2강, 기존의 기업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과제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목적이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제 바람직한 모습의 과제선정법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 제시된 방법이 현재 설명할 기존의 과제선정 방법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나 장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 주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과제 선정법이요. 큰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 빙산이라 그러죠. 바다 윗면으로 나온 부위에 비해서 이제 그 하부면에 존재하는 빙산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 이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비효율적인 그런 그 활동이나 내용들에 대한 비용적인 어떤 규모를 설명할 때 자주 활용을 합니다. 초창기 때 이제 과제 선정은 이런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과제들이 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그런 그 바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측면에서 탑다운의 기조가 만들어졌고요. 그것은 이제 전략과 연계다 이런 키워드가 뭐 탄생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탑에서 하향 전개한다라는 뜻으로 CTQ 플로우 다운 또는 드릴 다운, 브레이크 다운 이런 형태의 전개가 형성이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기업에서 다양한 경영혁신 방식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죠. BSC라고 하는 거죠. 밸런스 스코어 카드, 또 TP, 토탈 프로덕티비티, 전사적인 어떤 생산성 향상,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과제 선정 방법이 다시 좀 구체화되거나 기업형으로 좀 탈바꿈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XI 매트릭스나 FMA, KJ 메서드, 또 QFD 이런 기법들과 연계해서 융합이 돼서요. 또 방문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앞으로 설명할 6가지의 과제 선정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BY 전기형 같은 경우는 탑다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과제 선정법이고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접목형, 이것은 기업에서 만약에 BSC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와 접목해서 이제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목표 전개는 이제 TP와 관련된 거예요. 어떤 그 목표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하향 전개시켜서 금액적인 요소로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접근이 되겠고, 특히 이제 역량 강화성은 체질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과제와 체질 개선 과제가 동시에 발굴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실무적인 내용 접근을 좀 강화시킨 과제 선정법이고요. COPQ는 많이 우리가 활용을 했던 내용이죠. 코스트 오브 푸어 퀄리티라 그래서 우리 그 바텀업, 그러니까 빙산의 아래쪽 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규모화시키면 재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COPQ 형태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하고 또 탑다운 기조, 플로우 다운, 요것을 이제 같이 접목해서 활용하는 그런 그 과제 선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식스시마가 도입된 회사 같은 경우는 챔피언 과제 전개형, 그래서 DMAIC라는 로드맵을 전개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법을 얘기를 하고요. 부문 이슈 할당형은 전체 그 조직 내에서 각 사업부별로 이슈화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현재 명확하게 기업에서 생존해 있고 또 운영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방문론도 그다지 접근성이나 아니면은 효용성이 떨어지면 구조조정을 당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그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실체를 유지하지 못하는 어떤 그 단점이 있을 거고요. 자, 그를 보완하는 차원 또 대안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그 바람직한 모습의 방문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시할 방문론과 지금 설명드릴 기존의 방문론 차이가 뭔지 본 학습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빅 Y 전기형인데요. 빅 Y를 토대로 해서 브레이크다운 해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주로 그 탑다운의 형태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개요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이루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탑에서 하위까지 어떻게 과제가 전개되고 발굴되고 또 운영되는지를 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우선 과제에는 누군가가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는 외부 고객, 내부 고객을 구분을 하고요. 또 이해관계자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보통 우리가 주주나 정부 관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과제 형태의 우선순위에서 빠지고요. 대신 프로세스를 대부분 기업에서 운영하니까 프로세스의 소리,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보이스 오브 비즈니스,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보이스 오브 프로세서 이렇게 구분하고요. 푸른색은 이것은 기존에 운영되는 프로세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겠죠. 사업계에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불편하거나 바꿔달라거나 수율을 높이거나 비교가치 있는 가치가 없는 걸 활동을 제거하거나 사이클 타임 시간을 줄이면 효율과 효과 모두에서 경쟁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개선 운영하는 중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뭔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뜻과 같으니까요. 나쁜 품질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으로 금전적 표현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가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줄이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COPQ를 줄이기 위한 특성들을 발굴하는 쪽으로 나오고 이것을 브레이크다운하면 하위 CTQ 그리고 CTQ에 서술을 붙여서 목표를 덧붙이면 바로 과제명이 되죠. 또 신사업 발굴이나 어떤 시장의 변동, 고객의 새로운 요구, 또 공법이나 아니면 프로세스의 큰 어떤 변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새로운 기존에 없던 요구들이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이 바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올려야 된다라는 측면에 CTQ가 바로 나오고요. 네, 이들을 이제 브레이크다운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그 서술어를 붙인 과제의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우선순위화를 거치고 또 기존에 운영되는 형태에서 나온 과제는 DMAC이나 퀵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붙여주고요. 새로운 요구에 의해서 나온 과제들은 DMA DV라는 DFSS 방법론을 통해서 활동에 과제 수행 활동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평가나 관리 운영을 통해서 과제 사후 관리 그리고 평가를 통한 그런 그 피드백 이것이 하나의 과제가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까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체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 유형별로 어떻게 빅 Y가 나오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VOB 같은 경우는 KPI를 유도를 하죠. 또 VOC 같은 경우는 이제 CCR 고객이 소리인데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무엇인가? Critical Customer Requirement 그 부분을 통해서 CTQ, 빅 Y로 전개를 하고요. 또 VOP 프로세스 소리는 이 중에서 어떤 유형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프로세스는 이제 코어 프로세스라고 하면 코어 프로세스 내에서 또 빅 Y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빅 Y 각 유형별로 구분된 빅 Y를 브레이크다운해 나가면 과제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빅 Y를 또 뽑느냐? 이 과정이 빠져 있죠. 이 과정들. 이 과정을 좀 설명을 하면 VOB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BSC를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운영하지 않아도 이런 그 재무나 고객이나 프로세스 학습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기업에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그럼 신사업 발굴이나 사업계획 신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사업계획에 녹여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KPI를 뽑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발굴하느냐? 외부 환경 분석이나 내부 능력 분석, 산업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해야 될 아이템을 이제 발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여기서 나온 그런 유형들은 재무의 형태, 고객의 형태, 프로세스나 학습과 성장의 형태로 유형별 구분을 해서 각각에서 또 KPI, 중요한 어떤 지표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건 이제 전략 기획에서 쓰는 로드맵입니다. 이건 각각의 아주 구체화된 하나의 그 도구들입니다. 개념적인 것은 아니고 다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 분석 여기 이제 기회와 위협이 나오고 내부 능력 분석, 강점과 약점이 나오죠. 산업 분석을 통해서 기회 위협, 그 다음에 강점 약점이 나오고요. 그런 그 강약, 기회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한 점은 좀 보완하고 위협은 줄이고 기회는 활용하는 뭐 이런 형태의 핵심적인 특성들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VOB KPI를 뽑는 이 과정 중에 포함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VOC에서 이제 CCR을 거쳐서 CTQ, BY를 뽑는 방식은 이제 QFD라는 툴을 이용을 하고요. 또 소리에서 핵심 프로세스 뽑아서 BY를 뽑는 이런 형태는 프로세스 분석이나 COPQ 분석, 프로세스 FME를 통해서 BY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앞서 설명드린 기법들을 이용해서 KPI나 BY들, CTQ들을 뽑게 되면요. 예를 들어 이런 유형들이다. 그러면 그런 유형들을 가지고 로직 트리를 통해서 이제 하향 전개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what tree나 how tree, why tree가 있는데 그건 원인을 뽑는 거고요.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BY를 브레이크다운해 나가는 로직 트리가 형성이 됩니다. 로직 트리의 좌우는 미시라 그래서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상하관계를 좌우관계를 마련하는 접근법을 로직 트리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하나의 그 특성 BY를 통해서 브레이크다운해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조직에서 운영할 수 있는 특성들이 나오면요, 그 지표를 얼마만큼 향상하거나 감소시키겠다라고 하는 과제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제명에 적합한 방법론을 찾아주고 그 규모, 과제 규모에 따라 구분을 하고요. 또 거기에 맞는 리더를 배정을 하게 되면 과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제 기술서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비과의 전개형을 통해서 가장 그 말단에 과제가 뽑혀지는 어떤 그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접목형입니다. 기업 내에서 BSC를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와 덧붙여서 과제를 이제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BSC는 우리 교재 46페이지에 그 탄생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그 BSC 접목형 과제 선정법은 회사의 경영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올해 단기 수익형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향해야 된다, 이런 경영 방침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BSC에서는 바로 이제 사업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습과 성장이라든가 재무적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세스 고객 관점, 뭐 이런 그 BSC의 관점별 사업부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활동들을 기술을 하고요. 자, 그 목표나 이런 내용들이 정립이 되죠. 그래서 회사의 어떤 방침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갈라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회사 방침과 비교했을 때 그 빈도나 아니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새로 발굴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또 갖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선순위화를 해서 회사의 중점적인 어떤 그 경영 방침, 그 다음에 BSC 기반의 유형 구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들이 나온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과제 목록이 만들어지고 각 목록별로 과제 기술서를 마련하고 과제를 실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제 이제 BSC의 각 4개의 구분이 정확하게 어떤 정에 의해서 이게 나눠지는지가 좀 불분명하죠. 그래서 좀 자의적으로 배분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거 정말 이거 이걸 통해서 우리 사업부에 BSC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본 어떤 지향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간혹 이제 그 페이퍼웍적인 그런 요소들이 다분히 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내부 세부적인 흐름 설명에 대해서는 교재 그 46에서 54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표 전개와 역량 강화성 전개인데요. 이것은 특징이 일단 재무적인 어떤 전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면 당연히도 그래서 사업부별로 할당을 해서 각 사업부별로 실행을 하도록, 과제를 뽑아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업부별로 이것들을 합치면 A사업부 전체에 그 할당된 그런 배분된 목표 금액이 되고요. 또 사업별로 전부 합치면 회사가 올해 창출해야 될 어떤 수익 목표 금액이 이제 달성이 되는 거죠. 그 목표 금액은 1년차, 2년, 3년차로 구분해서 중장기적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적 관점의 흐름이죠. 자, 그에 반해서 체질 개선도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제 3년차, 2년차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러면 2년차, 3년차의 이런 그 수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럼 어떤 체질을 좀 강화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의 과제죠. 그래서 이 재무적 과제와 체질 개선을 구분해 놨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좀 이해하고 접근하기엔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특징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체질 개선 과제는 이와 같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조금 복잡합니다만 가장 그 메인은 요 엑사이 매트릭스 5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영역에서 일단 이게 중장기적인 어떤 그 전략과 연계된 당해년도 해야 될 체질 개선 과제를 뽑는 거니까 중장기 전략과 연계돼서 우리 주변에 그 관리하는 KPI들 중에서 그 중장기 전략과 아주 그 연계성이 높은 2년차, 3년차의 목표 달성에 주요한 그 지표들 10개를 미리 이제 뽑아요. 그 뽑은 내용들, 그 다음에 사업부에서는 당해 그 해야 될 주요한 활동들을 또 목록화합니다. 그것을 XY 그 매트릭스 개념이죠. QFD에 넣고 평가를 하면 우선순위로 이제 비과에서 주요한 내용들이 걸러지고요. 또 당해 해야 될 주요한 활동들이 또 걸러지죠. 여기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시켜서 예를 들면 중요한 그 중장기적으로 주요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해야 될 그런 지표가 뭐냐? 그 지표를 로직 트리, 이슈 트리, 하향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과일을 관련된 그런 항목들로 하향 전개를 시켜서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도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어떤 그 목표 형태의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이슈들을 전개해서 그 이슈를 XY 매트릭스의 왼쪽에다가 입력으로 이제 넣게 되는 거죠. 또 사업부에서 올해 해야 될 주요 활동들 우선순위가 나왔을 겁니다. 그 활동들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코어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코어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 이것을 자세하게 좀 더 하향 전개시켜서 이러이러한 이제 프로세스 로드맵, 프로세스 맵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이 형태가 그대로 여기 XY 매트릭스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프로세스에서 주요한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의 주요한 소리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또는 정리해서 핵심적인 크리티컬 커스터머 리ኳ어먼트라고 하는 부분을 뽑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중요한 내용들 또 중장기 전략과 아주 관련성이 아주 높은 그런 그 Y들로부터 주요한 어떤 그 내용 활동들 이것들을 이제 XY 매트릭스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인풋으로 넣은 내용과 프로세스 내용과 서로 상관 어떤 그 관계 분석을 통해서 조합된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스토리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핵심적인 고객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고요. 그 요구사항이 인풋 또 이슈 트리를 통해 나온 내용이 인풋 왼쪽으로 들어가고요. 또 프로세스 맵 아까 그 또 이쪽 상단으로 인풋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성을 따지면 하나의 그 이슈 내용 또는 요구사항 이런 내용들이 프로세스와 결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이제 과제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거라든가 같이 묶어서 판단해야 될 그런 유형들은 중요도가 높은 유형들을 묶어서 과제의 후보로 만들어내고요. 그 과제의 후보들은 목록화해서 다시 가장 중요한 거를 뽑은 다음에 과제 기술을 마련하고 과제를 추진하는 이런 구조가 목표 전개와 역량 강화성 전개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부서원들이 이제 참여하니까요. 바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그 작은 유형의 과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XY 매트릭스 자체의 전개가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자세하게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이 워크샵 내용이 과정이 혼란이 좀 가중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된다 그러면 재무과제와 체질 개선 과제가 애초부터 분리돼서 발굴이 되기 때문에 편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COPQ 접목형인데요. COPQ의 자세한 내용은 그 식스시그마 바이블 시리즈 FEA 편 보면 이 페이지에 그 기원부터 내용 설명이 또 상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빙산 내의 내용이 한 15 내지 20%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추가로 시장을 우리가 확대하지 않아도 기존의 이제 비용만 줄여도 매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이 이 부분에서 이제 과제를 주로 발굴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고요. COPQ는 Cost of Poor Quality입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비용으로 전환시켜야 되느냐. 처음엔 좀 목록화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국 품질학회 99년도에 예방비용 평가, 내부 실패, 외부 실패 네 가지 대분류 그
중간에 이제 24가지 중분류, 67가지 소분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그렇게 전개하시면 굉장히 좀 쉽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COPQ가 나오면, 항목들이 나오면 그걸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의 어떤 특성들이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높아지겠죠. 이게 줄어들면. 특성의 어떤 효율이, 내용이 이제 높아진다 그러면 프로세스 케이퍼블리티도 좋아질 겁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세 개는 직접적으로 이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COPQ를 뽑은 다음에 CTQ와 관련성을 따져서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어떤 접근이 지금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자, 뽑혀진 어떤 COPQ에 관련된 CTQ들, 뭐 한 개, 여러 개가 CTQ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사 과정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CTQ와 COPQ 산정 방정식, 그러니까 운영 적정이죠. 어떻게 산출할 거냐를 정한 다음에 각각의 금액과 그 다음에 CTQ 수준을 산정을 하면 그 CTQ와 관련된 COPQ 규모를 우리가 차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OPQ가 크면서 특성이 낮은, 수준이 낮은 것이 이제 1차적으로 과제 선정의 순위가 가장 높은 내용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지표의 수준은 높은데 COPQ도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산 과정이나 여러 가지 운영 과정 중에 뭔가 좀 미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한 번에 이렇게 마련해서 과제를 뽑는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CTQ의 수준이 낮고 COPQ가 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과제를 뽑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비매칭, 이건 높은데 이것도 높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산정 과정에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프로세스 운영상에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보완해 나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 새로운 걸 추가하고, 그러면 과제를 또 계속 뽑을 수 있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좋아지면서 여기에 보이는 차트의 어떤 성격도 나아지는 이런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는 굉장한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이 하나하나들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에 아주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뒤에서 지원이 되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 그러면 COPQ 접목형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제 선정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챔피언 과제 전개형인데요. 식스시마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받아들이면 아주 도움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DMAIC는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 방법은 아니고요. 챔피언 시각에서 과제를 선정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파인에서는 이제 사업부 KPI, CTQ를 정하고, M에서는 그걸 브레이크다운해서 각각의 이제 수준을 측정, 메저링하죠. 그럼 목표가 나올 거고, 그 목표의 갭만큼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라는 차원에서 바로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활동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 활동들을 잘 정합하면, 정리하면 이제 과제 목록이 나오고요. 그 목록에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DMA가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이 보통 끝나면 챔피언 관점에서 이런 DMA 보고서가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병렬로 계획대로 병렬로 과제가 수행이 되고요. 그것이 임프루브고, 과제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해서 전체 챔피언 시각에서 또는 사업부 시각에서의 DMAIC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 안엔 뭐 개별적인 과제들이 다 병렬로 진행된 레포트가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 어떤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식스시마를 도입한 기업에서 챔피언 과제 전개형의 어떤 과제 선정 발굴은 굉장히 좀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디파인 단계에서 지표, KPI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뭐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사업계획상에서의 어떤 핵심 지표가 나올 거고요. 혁신 목표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결정된 것이 이제 KPI, CTQ가 되고요. 그 CTQ도 하향 전개시키면 이와 같은 세부적인 조직에서의 주요 지표들이 나오죠. 그거를 우선순위화해서 운영력 정의, 어떻게 지표할 거냐, 측정할 거냐, 숫자로 만들 거냐를 정하면 바로 현 수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수준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메저링 단계입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모든 활동들에 대한 내용은 개체 타협을 통해서 요약 정보와 함께 자료화를 합니다. 네, 앞서 나왔던 현 수준,
목표 수준,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워크샵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지표별로 또 마련하면 이것을 정리했을 때 이제 과제 목록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과제 목록이 나오고 애널라이즈의 결과입니다. 또 메저링에서 현 수준, 목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과제 목록에 사람하고 일정만 추가하면 바로 과제 목록별 과제 기술서가 산출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 과제 기술서대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챔피언 과제 전경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하부 개별 과제들의 디파인이나 메저링이 끝난다는 거죠. 사업계획이 동시에 끝남과 동시에 과제 수행 전에 이미 디파인과 메저 수준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율은 한 2~3%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널라이즈로 들어갈 수 있는 잠재 원인 묘수 발굴해서 애널라이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DMARC에서 DM 단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효과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챔피언 과제 전개형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식시마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좀 권장하고 싶은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부문 이슈 할당령인데요. 부문 이슈 할당령은 부문에서 챔피언과 말단 조직까지 전부, 말단 직원까지 전부 모여서 과제를 이제 발굴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이슈가 뭐냐라는 부분을 이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발굴된 이슈들, 그럼 왜 그것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Y트리 전개를 하죠. 원인을. 하향 전개를 하면 부문 내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와 부문 간에서 처리할 문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문 내와 부문 간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특히 구분을 할 때 회사에서 중점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런 그 전략 부분 갖다 놓고요. 또 당해년도 해결할 내용과 중기, 장기로 해당할 내용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도출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흩어뜨려 놓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당해년도 해야 할 내용은 없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 특히 이런 그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방향과 우리 사업부에서 해야 될 내용이 없다. 역시 또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과 횡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부문 내 부문 간의 어떤 내용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각각별로 이렇게 중요도와 긴급도로 나눠서 순위를 매기면 이것이 각각별로 핵심 이슈 정의서 항목들이 이제 목록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 목록들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제 과제 이제 요약 기술서 이것이 승인이 되면 이거 하나하나가 과제 기술서로 다시 그 전가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과제 기술대로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6개의 기존의 이제 과제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설명드릴 이제 바람직한 어떤 과제 선정법과 또 비교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